충주지시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요. 홈페이지와 또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종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게 된 것은요. 우리 충주지시 중앙종친회 정기총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 지평부에서 물러나 있는 전에 사무국장 지용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충주지시 중앙종친회 정기총회에 대한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니까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이 부분이 이제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임시총회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또 코로나 이런 가운데 안녕하신지, 그리고 지금 대중회장 재선임 그리고 중요한 안건들을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기총회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편으로 회의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기총회, 우리 충주시 중앙종친회 정기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 시간과 장소를 14일 이전에 정해서 종친들에게 공고를 하고, 그래서 정기총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영수 대행의 체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임시총회를 하는데 그 우편으로 이렇게 총회를 대신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이제 누구냐, 뭐 임원과 원로들이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원로회의와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 여러분 우리 충주시 중앙종친회에 원로회의가 있나요? 원로회의? 원로회의가 우리에게 뭐 원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중앙종친회 안에 원로회의라는 단체가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령단체라고 생각돼요. 유령단체로서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영수 대행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고 그래서 그분들과 논의해서 이제 우편으로 임시총회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주시 중앙종친회 정기총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해야 되는데, 이 정기총회는 우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찬성 반대 그것만 하는 것이 총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종친회의 운영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총회를 정식으로 해야만 된다. 저는 그런 사실들을 종친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로회의라고 했는데 누가 원로인지, 우리 중앙종친회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운영위원회 그리고 총회거든요. 운영위원회와 총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임원들 몇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자기들을 이렇게 지지도 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 그 원로들의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우리 충주시 중앙정치회가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우편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임시총회가 아닙니다. 임시총회가 아니고
정기총회입니다. 정기총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매년 열게 되고, 또 임원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임시총회라고 하는데, 임시총회는 정기총회가 열리고 난 뒤에 또 다른 논의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소집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임시총회이죠. 그리고 지금은 정기총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총회를 열어서 시간이 약간 흐르긴 했지만은 정기총회를 열어서 우리 정치인들의 의견을 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정기총회를 하게 되어 있고, 지난해 해에는 6월 25일 날 했습니다. 66회 정기총회였죠. 그리고 한 해가 되어서 올해 열리는 총회는 67회기 정기총회입니다. 정기총회. 이렇게 정기총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제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65회기 정기총회에서 이제 회장을 선출했었거든요. 지난 66회기 정기총회에서 지영수 씨가 회장 직무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회기에 지현식 회장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지영수 회장이 작년에 이렇게 직무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2021년에는 67회 정기총회를 열어야 되고, 그리고 임원 선거를 안건으로 해서 공고해서 정상적으로 임원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은 그 11조에 임원의 임기와 보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그 2년입니다. 2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원이 결혼되었을 때는 회장과 감사는 제10조, 제1호, 부회장 등은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보선을 한다. 그리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현식 회장님이 이제 그 회장이 되어서 1년 지나서 이렇게 물러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1년이 지나간 상황으로서 지영수 대행은 지금은 이제 회장의 권한이 끝났습니다. 2년이 잔여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잔여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영수 대행은 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총회를 열 수 있는 총회에 대한 공고, 임원 선거라든지 주요 안건에 대한 공지를 통해서 어느 장소,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총회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공지를 통해서 다음 회장과 또 모든 업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권한은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영수 회장 체제가 우편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편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 주장합니다. 우편 투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정상적인 총회가 지금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총회가 가능한데 총회를 우편으로 한다. 너무나 제한이 큰데 이렇게 우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총회가 가능한데도 우편으로 총회를 대신한다는 것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 6월 25일 날 총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도 코로나19 상황이었고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작년 2020년 6월 25일은 코로나19 백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현식 회장님은 총회를 수집했고 또 파행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회장님이 사퇴하시고 지영수 대행이 이렇게 대응을 맡게 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코로나19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연령이 많아서 대부분의 우리 정치인께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다 접종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방 효과가 있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는데, 2번 맞아야 될 경우 1번만 맞아도 75%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고, 2번 맞으면 한 90% 가까운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정치인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백신을 다 접종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총회를 우편으로 대신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총회 중앙정치인회 지금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매우 중대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우편으로서 이렇게 요식 행위만 하고서 계속해서 잘못된 운영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보이냐? 지금 그 사적 모임이 5명 이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적 모임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상적인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학생들 모일 때 5명만 모이나요? 교회 뭐 예배 드리는 거 5명만 하나요? 회사 직장 5명만 회사 사무실에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정상적인 활동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총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철저한 방역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명이든 100명이든 그런 모임을 충분히 여러 곳에 진행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방역 조치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할 데가 없지 않느냐. 70명 한다고 하면은 누가 안 된다고 다 그러지 어디 할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요. 단체 70명, 80명, 100명 이렇게 모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치인의 모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능한지. 마포에 있는 가든 호텔에서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가격은 1인당 얼마 정도인가요? 저희 7월 달까지는 인상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28,000원이죠. 평일 점심. 예. 우선 그렇게만 알면 되겠구만요. 네. 그리고 날짜를 결정되시는 대로 조금 빨리 정해주셔야 되죠. 저희가 지금 예약이 많은 날짜가 몇몇이 있어서 그날은 또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요, 호텔에서 이렇게 어떤 단체의 어떤 모임, 정치인의 모임, 제가 정치인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다른 단체에서 미리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가능한지를 물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든 호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 지현식 회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삼정 호텔에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텔이 그 운영이 돼야 되고 국가적으로 다 마비시켜놓고 경제활동 못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체온 재고 거리 유지하면서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중앙정치인의 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그냥 요식행위로서 우편으로 대신한다.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은 이 파주 이세조 묘역이라든지 충주 관양 유적지에서 개발의자 놓고서 출장 뷔페를 불러도 되고요, 도시락으로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총회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 회무를 이렇게 진행해야 우리 정치인의 발전, 그리고 우리 정치인의 현재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잘 파악해서 잘한 거 있으면은 더 잘해 나가도록 하고, 또 문제가 있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총회를 이렇게 요식행위로서 우편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총회를 대신한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회모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 총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투표 아닙니까? 회장 선거하는 것인데,
회장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과 비밀 보장이 중요한데요. 공정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회장이 누가 돼야 되느냐, 누구군가 결정해서 이분 찬성이든 반대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회원들이 이렇게 보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해야 그게 공정한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찬반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공산당 그런 선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편으로 하면 비밀 보장이 안 됩니다. 우편에 누가 보낸 것인데, 이 사람 찬성했네, 이 사람 반대했네, 이거 어떻게 우편 투표 어떻게 이렇게 비밀 보장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름 안 쓰고 보낼까요? 이름 안 쓰면 그거 만약에 누가 빼돌리면은 그 사람이 투표가 한 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로는 안 됩니다. 우편으로 총의를 대신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가 많을 경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장 후보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반대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해야 되죠. 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회장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임을 갖고서 회장을 이렇게 선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영수 대행이 이제 우리 중춘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 중춘회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영수 대행의 그 문제, 제가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문제가 정말 헛소문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문제고 우리 정치인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냐면은 제가 지영수 회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대행이 된 뒤에 수석 부회장의 지성택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또 부회장에도 또 4-5명을 임명했습니다.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인에 한 번도 참석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치인에 여러분들이 누군지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 중앙정치인의 수석 부회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이런 일이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영수 회장이 이분을 이제 수석부장에 세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 산소 벌초한다든지, 산소 벌초하면은 수석부장 되나요? 족보를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치인들을 조상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수석부회장 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어떤 조직에서 전혀 그 조직에 관여를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수석부회장이 된다. 이건 그 조직이 비정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중앙정치회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 잘못하면은 이게 쿠데타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더군다나 우리 충주시 중앙정치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전임 임원들이 돈을 빼돌려다니 족보를 왜곡했다는 말도 하고 종손이 바뀌었다고도 하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정치인에 대해서 불신과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석부장이 되면은, 만약에 회장이 유고가 되면은 수석부장이 회장을 대행하는데 그건 쿠데타 된 겁니다.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만약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충주시 정치회가 큰 손실이 있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위험 속에서 이렇게 염려하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시간과 장소를 고지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충주시 중앙정치인의 정기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지영수 대행의 이야기도 듣고 또 반대 입장에 있는 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바르게 우리 정치인회를 세워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인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인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수석 부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됐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했더니 어느 날 이제 그 수석 부회장과 그 정치인에 참여 안 했다고 제가 말한 그 사람들이 이제 부회장이 됐던 사람들을 해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2021년 5월 8일자로 대종회 및 목사공 종중의 원로들과 임원진들의 뜻에 따라서 수석 부회장 성택, 부회장 상윤, 문수, 남수, 옥주, 서관 일가의 직을 해임함을 공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염려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택 부회장, 수석 부회장, 또 상윤, 문수, 남수, 옥주, 서관 이분들을 이제 해임했다고 그래서 참 잘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유튜브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임을 한 날짜가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5월 8일인데 이틀 뒤 그러니까 10일 날 5월 8일 날 이렇게 해임했는데 5월 10일 날 해임을 했던 지성택을 또 수석 부회장에 또 임명을 합니다. 재임명을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수석 부회장 임명의 건 여기 있죠?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 5월 10일 0시를 기준으로 수석 부회장의 성택 일각께서 재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부회장단은 구성 완료 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너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조직이 이렇습니까? 우리 충주시 중앙정치인회가 이렇게 정말 개차반들과 같은 이런 모습인가요? 어느 날 해임하고 이틀 뒤에 다시 재임명하고 이것은 아마 그 누군가를 이렇게 제외시키기 위해서 일괄 이렇게 해임을 한다 해놓고 이제 그 성택 씨만 이렇게 수석 부회장으로 이렇게 다시 앉힌 것으로 보여요. 우리 지금 현재 지영수 대행 체제의 중앙정치인회에서 지성택 씨의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에 전혀 참석도 안 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영수 대행이 되니까 지영수 대행하고 가까운 사적인 관계가 너무나 그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돕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정치인에 참여도 하지 않았던 성택 일가를 수석 부회장에 세우고 이게 우리 충주시 중앙정치인회가 이게 비정상이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영수 대행이 또다시 우리 중앙정치인회 회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이번 우편으로 총회를 대신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기총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도 다 맞았고 또 정상적인 모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회만 모임을 하지 않고 우편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제3의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잘못된 주장,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지영수 대행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 번까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중앙정치인회와 목사공 종중의 종중은 각각 지금 분리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영수 대행이 다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같이 생각하는데 각각 되어 있다는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회의도 각각 다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인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런 의견도 없이 그냥 하는 대로 놔도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총회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관을 제대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정관이 너무나 허술해서 이런 잘못된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잘못된 일들이 몇몇 사람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장을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바로 세우고 또 정관을 바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종부 또 족보 전자족보 만드는 것 이런 것 저는 이 두 가지를 하자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아서 제가 사퇴를 한 겁니다. 전자족보를 만들어야 된다. 또 종부를 발행해야 된다. 제가 종부까지 다 만들었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치인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런 현재의 집행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총회를 열어서 바로잡도록 이렇게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